학교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초등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인력과 공간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시행 첫 주 현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홍성 예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포기했던 홍문표 의원의 탈당 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초등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앞두고 개학 전 교육 현장에선 인력과 공간 부족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개학 후 충남 지역에서 늘봄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홍성의 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은 끝났지만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 남아 교육과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늘봄 학교는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늘봄 학교에서는 보드게임과 오카리나 연주, 창의력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1학년의 50%인 60여 명이 늘봄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그동안에 돈을 냈던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1학년은 전액 무료로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올해 1학기 충남 전체 초등학교의 약 28%인 118개 학교가 늘봄 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초 교육 현장에선 업무 부담과 인력, 공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으로 인해 학교는 혼란스러웠고 늘봄 준비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학교는 개학에 맞춰 보호자님들의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보통 학년 말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사들의 업무 증가를 막기 위해 외부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늘봄 학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 예산을 요청해 늘봄 학교 담당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명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해 정보기술 수업과 농촌체험농장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인력 부족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그리고 대학교와 함께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함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손잡고 내년을 준비하고 또 하반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한 늘봄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홍성 예산지역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 설명해 주시죠. 네,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일화는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진보당이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와 진보당 김영호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나서게 됩니다. 여론조사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무소속 어청식 예비후보가 7일 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선을 포기했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탈당 후 출마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으로의 총선 일정도 궁금한데요. 주요 일정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3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9일 화요일까지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일은 4월 10일 수요일인데요.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는데요. 개표 사무원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사전투표한 보관장소의 CCTV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 대형 모니터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27일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겁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정부는 89개 진료 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는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간호사와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이나 비위관 삽관, 진료 기록과 진단서 초안 작성, 심지어 검사와 약물 처방 등도 가능합니다. 일선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지부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사의 법적 고발을 복지부는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은 너무나 많은데 의사 업무까지 맡게 되면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한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처치나 처방 등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자격도가 주지 못한 피해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또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저출생 요인 중 하나로 육아 비용이 꼽히죠. 육아 도우미 비용이 월 평균 264만 원, 버는 돈의 절반이나 됩니다. 간병비는 어떨까요? 월 평균 370만 원, 소득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의 등골이 휘고 환자들이나 어르신들의 간병에도 자식 등 가족의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연구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자는 거죠. 문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효과가 없으니 적용하지 말거나 낮추자는 건데요.
기록적인 초저출생 현상과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고려할 때 육아와 간병에 외국인의 손을 빌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과제일 겁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김태형 충남지사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주향 충남도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내고 김 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성평등 걸림돌로 지목한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고 열람을 제한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지사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으며 충남도는 해당 도서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남도가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과 전 세계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부스에서는 충남의 역사와 워케이션 프로그램 소개, 특산물 가공식품 체험 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 등 홍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이 대학교 개강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천안 아산지역 대학가에서 6일간 진행됐으며 38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헬멧 미착용이 26건, 무면허 운전 12건이었으며 단속과는 별개로 이륜차 관련 위반 행위도 13건 단속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천안 아산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와 경기도 광명시 의회가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8일 홍성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두 시군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홍성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는 지역 문화, 관광,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홍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재해 재난 발생 시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성군이 청주시와 홍천군, 부안군과 함께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 시군은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당진시가 삽교 관광지부터 맷돌포 구간의 해안도로 기본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5.8km의 해안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당 도로는 당진 유일의 해안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교행이 어려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 복지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8일 NH농협은행 충남본부로부터 지난해 충남교육사랑카드 사용으로 조성된 기금 13억 3천여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충남교육청과 교직원의 카드 사용 금액 중 일부를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학생 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난치병 학생 지원과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등의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3월부터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3,000원으로 연간 최대 15만 6천 원이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14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등이 대리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